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광개토 대학능비 연구의 저자 이찬구입니다. 소설가 최인호 하면 매우 낯익은 얼굴입니다. 1975년에 장안의 선풍을 불러일으킨 영화 별들이 고향의 원작이 최인호의 소설입니다. 당시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연속 작품으로 1978년에 이어 1981년에 별들의 고향 2편, 3편이 나왔습니다. 별들이 고향의 주제곡이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인데 일본의 트롯 가수 유지강 씨가 다시 불러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1945년 해방둥이로 태어나 2013년에 69세로 별세한 최인호. 대중적 애정 소설뿐만 아니라 굵직한 역사 소설도 있습니다.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드시죠? 1988년에 나온 잃어버린 왕국이 백제를 소재로 한 역사 소설이라면 1995년에 나온 왕도의 비밀은 고구려를 소재로 한 역사 소설입니다. 왕도의 비밀은 처음에 신문 연재 소설이었는데 나중에 역사의 현장을 탐방하여 고쳐서 쓴 소설로도 유명합니다. 왕도의 비밀은 광개토 태왕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한 장편 소설입니다.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역사 추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제왕의 문이라는 새 이름으로 재판이 나왔습니다. 최인호는 소설의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는 정지된 것이 아니다. 역사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간 강물이 다시 구름이 되어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다시 비가 되어 강물이 되어 내리듯 되풀이 되어 돌고 도는 법. 광개토 태양의 역사는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제야말로 오늘의 우리 역사 속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눈을 떠야 한다. 최인호 소설가는 특히 우물정자로서 우리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그의 작품 활동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연히 발굴된 고구려 토기에 새겨진 우물정자에서 묘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 문양의 뿌리를 찾아가면서 마침내는 그 문양이 무슨 표식인가를 놓고 국내외를 추적하며 추리해 나갑니다. 최인호는 우물정자 문양과의 첫 번째 만남을 경기도 하남 이성 산성에서 발굴한 자배기에서 찾게 됩니다. 이어 몽천토성에서 발굴한 나팔잎 항아리, 여주 매룡리 용광굴에서 발굴한 경질병, 구이동에서 출토된 완의 밑바닥, 김해 예안리에서 출토된 고배의 건면과 양산 북정리에서 출토된 사발의 건면, 안압지에서 출토된 신라 토기, 그리고 충주 르왕리 고분에서도 우물정자 문양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내 답사를 마친 그는 해외의 고구려 유적지에 눈을 돌려 고구려의 옛 왕도였던 국내성, 그곳에 있는 광개토 태양릉비, 졸본부여의 환인, 고조선의 유적지였던 심양, 대련을 비롯해 발해의 요람터였던 흑룡강 부근의 광활한 지역, 환웅, 단군의 이야기가 새겨있다는 산동 가상현의 무시사당, 공자의 고향인 곡부, 고대 상나라의 도읍지인 은허, 한나라의 수도였던 낙양, 그리고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 백두산의 정상에 있는 하늘 우물인 천지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쳐 3만 킬로미터의 중국 답사를 하였습니다. 때로는 걷고 마차로, 기차로, 버스로, 비행기를 이용해 어마어마한 장정을 마쳤습니다. 오직 고구려 토기에 새겨진 수수께끼의 문양 우물정자의 비밀을 밝혀내는 일에 몰두한 것입니다. 대단한 역사 탐방 노정입니다. 소설가 최인호가 우물정자에 대해 내린 결론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물, 우물을 도용화시킨 것이다. 또는 농업의 신이며 물의 신인 하백의 손자임을 나타내는 문양이다. 또는 하백의 손자여 태양과 달의 아들이다. 또는 고구려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족의 문양이다. 그리고 광개토 태양의 이념이며 고유 문장 등의 의미로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도의 비밀에서 이 우물정자 문양은 하늘의 우물인 백산 천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그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우물정자 문양이 고구려 광개토 태양의 것 또는 광개토 태양과 연관된 문양임을 예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유물이 1946년 경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호우입니다. 청동 그릇입니다. 호우는 장수왕 3년에 만든 것으로 사행 사자씨 총 16자가 새겨 있습니다. 즉 을묘년 국왕상 광개 토지 호태왕 호우 10이라는 명문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저희 새로운 광개토 태양릉비 연구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호우명은 두터운 양각으로 새긴 돌출된 글씨입니다. 그 서체는 고구려 광개토 태양릉비의 서체와 유사합니다. 열 십자의 의미는 10개를 주조하였음을 나타난다는 설, 불교 사상에 의한 원만 무진함을 나타난다는 설 또는 길상의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명문을 통해 고구려의 그릇이 교류를 통해 신라의 고분에까지 묻힌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대외 교류나 정치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사절이 고구려 태왕의 제사 의식에 참여하여 호우를 받아서 가져왔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기하려는 것은 신비한 우물정자의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저는 광개토태양의 우물정자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동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청동호우의 우물정자 무늬를 기본으로 삼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연원적 고찰을 위해 고조선의 청동도큐와 청동방울, 신석기 시대의 흑룡화 문화의 빗살무늬 토기, 홍산호기, 소화연 문화에 나타난 여러가지 유사 문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최인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물정자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지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삼국사기 조지 마리간조에 나흘에 신궁을 짓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나흘이 곧 나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새을자와 우물정자가 서로 통한다는 뜻이죠. 새을자의 원래 발음은 얼입니다. 양주동 박사가 나흘을 곧 내얼이라고 소리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물정자의 옛뜻이 얼이고 얼을 소리에 따라 옮기면 을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안재홍도 조선 상고사감에서 고정천군을 고구려 시기의 어을매라고 보고 어을 즉 얼은 우물의 고형으로 연못연의 얼과 합치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광개토 태양릉비 연구의 저자 이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